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새로운 얼굴을 모셨는데요. 팀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ETF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이 ETF가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한테 극찬을 받은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억지일 수 있지만은 예. ETF 세 글자로 ETF 최초의 그리고 성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할 수 있지만 네. 한번 크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스토리를 풀어나가도록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PD님이 제가 이 하면 이렇게 이 넣어주세요. 이는 저 ETF의 등장 이멀전스로 꼽았습니다. ETF가 도대체 언제 처음 나온 건지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ETF는 인덱스 펀드를 상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ETF의 최초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인덱스 펀드가 언제 나왔는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1976년 8월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보글 네. 뱅가드 회장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93년에 생각보다 그 상장을 시킨다는 아이디어를 좀 늦게 떠올렸네요. 맞습니다. 1976년에 인덱스 네. 펀드가 나왔으니까 몇 년 안 지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은근히 미국에서 나온 최초의 ETF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액티브 펀드는 주식을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인덱스 펀드는 말 그대로 이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펀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네. 거는 액티브 펀드라고 하면은 그 운용력이 전망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자산들을 좀 탄력적으로 비율을 네. 조정하는 조정하는 게 액티브 펀드고요. 반대 말인 그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가 대표적인 패시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3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SSGA라는 운용사가요. SPDR, SSG의 ETF 브랜드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파이더라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타이거 있고 뭐 삼성 코덱스 있듯이 이제 네. SSGA는 스파이더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SSGA가 최초로 선보인 것도 역시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최초로 1993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은 언제 출시를 했을까요? 한국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맞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한 9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아. 그러면 한국에 나온 최초의 ETF는 뭘까요? 그것도 뭐 코스피 200이겠죠? 맞습니다.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두 개의 ETF가 2002년에 최초로 나왔고요. 네. ETF가 인덱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연스럽게 최초의 ETF는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T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T는 ETF의 성장입니다. thriving인데요. 미국에서 ETF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오히려 좀 역설적인데요. 리먼 브라더스 얘기가 나오는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예. 왜 하필 2008년이에요? 금융위기를 한번 거치면서 액티브 펀드,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네. 기초지수인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덱스 펀드보다 좀 더 보수가 많은 그런 액티브 펀드가 보수는 많이 주는데 네. 이 좀 더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좀 알게 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기 투자가 좀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할 때 운용 보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들이 이런 금융위기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덱스 펀드로 관심이 2008년 이후에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추종하고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HTS나 MTS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 타이거 ETF 홈페이지 가시면은 실시간으로 그 안에 있는 편입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좀 더 투명하다는 장점까지 부각이 되면서 그 위에 본격적으로 ETF를 포함한 많은 자금들이 그 인덱스 펀드로 좀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결과 ETF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한국 한국 얘기. 얘기 좀 해야죠.
국내에서는 2011년에도 남유럽 위기가 부각되면서 국내도 그렇고 약간 지수 수익률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 2011년에 이렇게 시장 자금들이 좀 ETF로 많이 유입을 하면서 ETF 시장 규모가 약간 위기를 거치면서 예.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네요. 항상 위기 이후에 패시브 펀드에 지목하게 됐다는 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네. 금융위기 이후고 한국은 네, 네. 2011년 이후고 맞습니다. 예. 자,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 될 텐데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네. ETF 투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ETF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 고를 때도 ETF 네. 제일 많이 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너무 똑똑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연금 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DC, IRP에서도 ETF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금에서 ETF 활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 규모도 사실은 작년 말에 대비해서 개인 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규모가 한 2배 정도 되었고요. 저 증권부 때 기사 네. 쓴 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퇴직연금에서 ETF 활용하는 게 되게 괜찮은 투자법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인식이 낮고 또 활용률도 되게 낮은 거예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쓰긴 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퇴직연금에서는 ETF로 매매를 할 경우 증권사에서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네. 적극적으로 네. ETF만을 하세요라고 할 유인이 조금 적다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F 네, first. 최초의 역사. 그 ETF 상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최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마형, 요즘 테마형. 대세죠. 테마형의 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초의 테마형 ETF는 몇 년에 나왔을까요? 5년 봅니다. 2008년 이후로 5년. 2005년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예. 클린 에너지 ETF입니다. 클린 에너지? 미국 봤으니까 네. 한국 한번 봐야 되죠. 한국. 맞습니다. 한국은 뭐 바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닌가? 2011년에 아 그래요? 네. 또 틀렸어.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가 예. 최초의 테마형 중국 소비 테마에 투자하는 그런 ETF인데요. 최초의 ETF가 2011년에 상장이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테마형 ETF의 전성 시대라고도 하죠. 2차 전지라든지 K게임 그리고 4차 산업 혁신 기술 최근에 핫한 네이버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같이 예. 다양한 ETF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릴 거를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ETF 조금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액티브 ETF는 사실은 ETF가 조금 발전되는 하나의 과정, 지금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과감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 있다. 그러면 매니저가 볼 때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가져가되 거기서 조금 더 잘 나갈 것 같은 거 오버웨이트하고 아닌 거 뭐 언더웨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ETF 같은 네.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추종한다인데 이제는 이 ETF가 패시브의 영역을 넘어서 액티브의 영역으로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초의 액티브 ETF는 조금 더 빠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2008년인데요. 2008년에 사실 액티브 ETF가 도입이 됐는데 운용상의 제약으로 주식형 말고 채권형 ETF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채권형 액티브 ETF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한국은 최초의 액티브, 채권 액티브 ETF는 몇 년 안 됐습니다. 2017년에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가 상장된 게 최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형 액티브 ETF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그 AI 베이스로 운용이 되는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AI가 종목 또는 안에 있는 그 ETF 같은 경우는 피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운용력을 대신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뭐 사전에 일정 조건 같은 경우 설정해 놓고 AI가 뭐 딥러닝을 통해서 네. 예, 종목을 직접 선택하고 안에 있는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ETF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식형 액티브 ETF가 나오게 되면은 안에 있는 종목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뭘 좋게 생각했는지, 뭘 나쁘게 생각했는지 맞습니다. 다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선행매매라고도 하죠. 그런 약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액티브 ETF가 4월에 미국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형 뭐 액티브 ETF인데 안에 있는 종목들을 안 실시간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진정한 주식형 액티브 ETF 시대가 오고 있다. 액티브 펀드가 그냥 상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상장이 되듯이. 맞습니다. 올 연말에 한국에서도 예, 그런 ETF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거래소가 네. 허락해줘야 되는구나. 증권사가 제일 싫어하겠네요. 아, 증권사가 또 증권사 은행이 제일 싫어하겠네.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보수가 또 적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보수를 사실 액티브 펀드 팔면서 받아야 되는데 액티브 펀드에 대한 판매 보수를 못 받으니까 예. 이제 운용사가 증권사를 뛰어넘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아닙니다. 위고 투게더 마지막 F를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투자입니다. 미국 ETF 중에 최초로 해외 투자 ETF가 예.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너무 정확히 Exactly. 3년 뒤인 1996년에 일본, 독일, 그리고 영국 등을 추종하는 그런 ETF 나왔고요. 미국 대표 지수 최초로 나온 ETF가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요. 한 3년 뒤에 상당히 좀 빨리 나온 편이죠. 3년 뒤에 해외 투자하는 ETF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국내 기준으로 해서 해외 투자하는 ETF가 최초로 나온 게 몇 년일까요? 그것도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2009년? 10년? 11? 국내 ETF는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2010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해외 시장인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는 바로 2010년에 나왔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네. ETF가 한 8년 뒤에 오히려 생각보다 좀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그렇네요. 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금 뒤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인도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중국 CSI 3대 많죠. 예. 네, HSCI 같이 오히려 2010년부터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해외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ETF에 대한 얘기로 계속 해주시는 거죠? ETF 물론 얘기. 한 꾸러미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팀장님이랑 또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